자, 계속 이어서요. 이번에는 이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따로 떼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잘 아시죠? 버블 제트 어뢰가 터졌다거나 다른 폭발이 있어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파괴가 되었다고 하면 각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각각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먼저 분석하고 그것들을 나중에 다시 조합해서 결론을 내야 전체적인 이 천안함 사고의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에 먼저 각 부분의 특징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왜 이 부분만을 따로 떼어서 이야기를 하느냐? 기왕이면 이렇게 오른쪽 전체를 놓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천안함 철판 바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왼쪽에서 충격이 오면 이 충격량이 이 위로 형성되질 않습니다. 철판이 아래쪽에 있는 곳에만 직선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들이받으면 이 윗부분으로는 영향이 가질 않습니다. 그런 충돌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옆으로 오는 충격의 힘을 받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파손이 된다 해도 이 윗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고 파손이 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 부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물체가 이쪽으로 충격을 해오면 이쪽도 멀쩡하게 남아있고 아랫부분만 쓸고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니 이 반대편도 충돌의 힘이 바뀌어서 위로 향하지 않는 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선박이 있을 때 위철판 아래쪽으로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 위철판이 그대로 남아있는 효과와 같습니다. 충격이 가해지면 충격이 가해진 만큼만 안으로 파고 들어갈 뿐, 변형이 되고 파괴될 뿐, 직접 닿지 않는 부분은 멀쩡하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효과 때문에 천안함의 양쪽 귀퉁이는 멀쩡하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드릴 것은 철판이 어떻게 종이가 찢어지듯이 혹은 가위로 오려내듯이 깨끗하게 절단될 수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신데, 철판은 실제로 종이가 찢어지듯이 혹은 가위로 잘라낸 것처럼 이렇게 파손이 되기 쉽습니다. 그것도 충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깨끗하게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어떤 충돌체가
옆으로 부딪혀서 강하게 압착을 하면서 밀고 지나갔는데, 그 밀고 지나갈 때 위아래로 잡아당기는 효과가 나는데, 그 잡아당기는 효과만으로도 철판이 찢겨져 나간 그런 사고의 사진입니다. 이것도 어떤 물체가 위에 철판을 남겨두고 아랫부분만 충돌했을 때 윗부분이 깨끗하게 남아있고, 절단된 부위는 철판이지만 깨끗하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배가 정면으로 충돌한 장면인데요. 닿아서 미끄러진 곳은 철판에 페인트가 벗겨져 나갔고, 집중적으로 힘을 받은 곳은 철판이 비교적 깨끗하게 떨어져 나가면서 파손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설명해 드렸고요. 자, 이 경우에는 파손이 철판의 압착이라는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그 위에 있는 것 역시 약간의 자기 모양을 유지하고 있고, 압착이 된 부분만 쭈그러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선박이 항구에 시멘트를 들이박은 모습인데, 마치 들이받은 그 선체 하부만 정확하게 잘라져 나가듯이 밀려서 잘려 나가고, 윗부분은 그대로 온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파손의 형태도, 만약에 어떤 물체가 왼쪽에서 밀고 들어와서 충격을 강하게 준다면 그 충격의 힘에 의해서 이 부분의 철판이 비교적 깨끗하게 똑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쪽의 철판이 안으로 휘어 있다는 것과 이쪽의 철판은 거의 원형을 유지하는 자기 자리에서 똑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만약에 어뢰가 폭발하거나 이 아래쪽에서 버블 제트가 뻥 터졌다거나 해서 일괄적으로 파손될 때 나타나는 그런 방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즉, 다른 원인으로 파괴가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현상을 증명해낼 때요, 이 파손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때도 명확할 경우가 있지만, 반대로 이 파손은 무엇이 진행이 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더욱더 증거를 확실하게 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철판이 파손이 되었는데, 이 절단면이 비교적 깨끗하게 떨어져 나갔는데, 그것이 왼쪽 방향에서 충돌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 꼭 그 원인만 있을 것이냐, 그것만 있다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다른 원인으로도 그게 파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할 때는 이것은 어느 방향에서 충격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부터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가스 터빈실 실내 안에서는 지금 보이는 게 가스 터빈실 안쪽에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실내입니다. 가스 터빈실 실내. 이 실내 안에서는 폭탄이 터진 적도 없고 화재가 난 적도 없고 내부에서 무슨 충돌체가 왔다 갔다 움직인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파괴의 진행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내부가 더 지저분하고 많이 파손된 찌끄럭지가 많이 남아있지만 내부에서 압력이나 충돌, 파괴, 폭발이 일어나서 이 절단면이 나타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쪽 철판이 절단된 이유는 내부에서는 원인이 없다는 것은 정말 명확합니다. 그러면 이곳과 왼쪽까지 세 군데에서만 이제 원인을 찾으면 됩니다. 자, 이건 좀 전에 봤던 이 오른쪽 바닥 철판의 모습을 좀 더 아래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요. 위가 아주 복잡하고 더럽지만 가스터빈실 실내에서는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쪽에서는 철판을 파괴시킬 그 힘이 없었다는 건 확실하고요. 그 다음 남은 것 중에서 아랫부분을 보면 아래쪽에서 어떤 힘이 작용해서 철판을 파괴했다는 흔적을 찾으려면 없습니다. 특별한 구멍, 특별한 스크래치, 특별한 커다란 구겨짐 같은 게 아랫바닥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과 연결된 떨어져 나간 가스터빈실 바닥을 봐도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은 오히려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철판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오른쪽 바깥쪽으로 오히려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오른쪽에서도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 긁힌 자국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설명하게 됩니다. 커다란 충격이 와서 이쪽이 파손이 돼서 이 아래쪽 철판을 이렇게 잘라낼 만한 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곳은 왼쪽밖에 없습니다. 자, 위에서도 명확하게 외력이 없었고 아래쪽에서도 충돌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오른쪽에서도 오히려 오른쪽은 이쪽에서 가해지는 충격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왼쪽에서의 충격밖에 남아있는 게 없는데 그에 맞춰서 왼쪽의 철판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 또한 이 부분은 무엇인가에 충돌해서 맞아서 구겨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 방향에서는 충돌이 없었다, 힘이 없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방향은 충돌이 분명히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왼쪽 방향에서는 충돌의 힘이 없었습니다 하면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반대로 무엇은 없다라는 말을 해서 사실을 증명하는 단순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방법으로 왼쪽에서 충격이 와서 이 아랫부분의 철판은 비교적 깨끗하게 절단된 것이다 라는 간단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니까 이상하지만 확실한 것은 알고 계시죠? 세 방향에서는 이 철판을 절단낼 만한 힘이 없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왼쪽밖에 없다. 왼쪽에는 그 의심과 마찬가지로 부합하는, 그 의심에 맞는 철판의 휘어짐, 즉 무엇인가가 밀고 들어온 흔적과 그곳에 붙어있는 철판 하나는 무언가에 두들겨 맞은 듯이 구겨진 철판이 존재한다. 그래서 왼쪽으로부터 무엇인가가 이 철판을 때려서 철판의 절단면이 생기게 된 원인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대단히 복잡한 파괴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이렇게 한 부분씩 나누어서 따져보면 의외의 결론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래 철판이 왼쪽의 방향에서 온 충격에 의해서 절단되었다는 것은 쉬운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면밀하게 생각해보면, 면밀하게 분석해보면 의외로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결론이 나오는 것 중에 또 하나를 첨가하자면 이 함 안정기가 있죠. 함 안정기가 지금 이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배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즉 이 함 안정기는 원래 이렇게 옆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방향에서 보면 그냥 짧은 것처럼 보이는 이렇게 앞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날개가 뒤로 나오고 이렇게 짧은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즉 이렇게 누워있는 게 아니라 배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옆에서 강하게 충격을 받으니 이렇게 서 있는 날개가 충격을 받아서 충격 방향으로 반작용으로 이렇게 눕게 되죠. 이해하시나요? 이 함 안정기의 중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크기가 이렇게 이쪽이 훨씬 크므로 만약에 어떤 물체가 이쪽으로 충격을 주면 똑바로 서 있을 때와는 다르게 충격을 받으면 무거운 쪽이 충격받은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앞을 보고 자기 역할을 하다가 이쪽 방에서 충격이 오면 날개가 이렇게 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이 날개는 충격을 받은 그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충격이 옆에서 왔으니 뒷날개가 충격받은 쪽으로 휘어지는 건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그 방향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이 왼쪽에서 왔다는 또 하나의 증거로 함 안정기의 날개 방향이, 즉 꼬리 방향이 하나의 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어뢰가 터졌다면, 뻥 터지면, 여기서 어뢰가 터졌다면 폭발의 힘의 방향은 이렇게 갈 것이므로 중심이 여기니까 이 함 안정기는 이 끝부분이 이쪽으로 가 있겠죠. 이렇게 돌아가야 되죠. 끝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날개가 설치되어 운행하다가 이쪽에서 폭발이 와서 이렇게 후려치면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함 안정기는 놀랍게도 폭발이 없었다는 증거와 함께 왼쪽에서 충돌이 있어서 꼬리 쪽이 반작용으로 그 방향으로 휘었다는 증거도 됩니다. 자, 이 철판이 왼쪽의 충격으로 인해서 절단된 것이라는 것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문제가 이 절단면에 대해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각 부분을 분석해 오면서 각 부분이 따로따로 파손된 원인이 있듯이 이것도 역시 왼쪽에서 충돌로 인해서, 충격으로 인해서 파손은 되었지만 그 부분을 자세히 보니 이 파손 하나만이 발생한 게 아니라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의 파손의 원인으로 파손이 되었는데 최초에, 그 다음에 그 장소에 다시 제2의 충돌 혹은 스트레스가 가해졌다는 거죠. 이 절단면에는 그 부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곳을 강하게 무엇인가가 충돌을 하면 이 안에 복잡하게 헝클어져 있는 이 물체들이 보이죠? 각 물체들이 충돌을 했을 때 지금의 모양으로 충돌하자마자 헝클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충돌의 양에 의한 그 충돌량을 감당하지 못한 일부의 부품들이 떨어져 나가거나 휘어지겠지만 이 정도로 난잡하게 섞이고 어디는 부러지고 어디는 막 자기 자리에서 이탈해서 이쪽에 가 있고 이쪽에 있는 게 이쪽에 가 있고 이 정도로 헝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충돌이 지나갔는데 지금 현 상태로 보이는 건 다 헝클어지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이럴 때 충돌의 힘 말고 충돌이 지나간 다음에 다른 외력이 작용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헝클어진 이 모습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잘 보세요. 어떤 물체가 이 철판을 밀고 들어옵니다. 1번입니다. 두 번째, 그 밀고 들어온 물체가 여기를 가격을 합니다. 2번입니다. 이 가격의 힘에 의해서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3번입니다. 이 세 번의 과정 중에서 이 세 번의 과정이 끝나면 이 충돌체는
가스터빈실 바닥 철판 쪽으로, 즉 한미 쪽으로 미끄러져 나갑니다. 이 충돌체가 여기를 파괴하고 이쪽으로 충돌해서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여길 충돌해서 여기를 파괴했으니 이쪽으로 밀고 나가서 통과했다면 그 자국이 여기에 또 남아야 됩니다. 지나가면서 이거라도 건드려서 이렇게 돌려놓거나 여기에 어떤 다른 지나가는 자기 몸집만큼의 둥그런 흔적을 남겨놓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그런 게 없습니다. 즉 충돌체가 충돌을 하고 한미 쪽으로 가스터빈실 철판을 타고 미끄러져 갔는데, 자, 이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설명은 오히려 듣고 나면 가장 눈에 띄는, 가장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어서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여기를 충돌했을 때 1, 2, 3번을 거쳐서 미끄러져 나갔으므로 이 내부에는 아무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충돌해서 흔든 거 외에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찍혀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가 들어가서 여기를 찍었습니다. 지금. 나중에 다른 사진으로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여기는 무엇인가가 육중한 물체가 들어가서 찍었습니다. 이 부분은 온통 헤집어 놨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 아래 절단면도 영향을 받았는데 그것을 잠시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억해야 될 건요. 무엇이 충돌해서 이 부분이 절단이 되었는데 다시 몇십 초 혹은 1분 이런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절단면에 다시 그것이 찾아왔다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잘라진 철판은 잘라져 나간 가스터빈, 이거 기억나시죠? 가스터빈실 바닥 철판입니다. 이 철판의 요 크기만큼을 돌려서 여기에 갖다 붙이면 딱 맞습니다. 즉 가스터빈실의 앞부분에 잘라진 절단면을 여기에 갖다 붙이면 딱 맞습니다. 여기에서 요것을 그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짝을. 이렇게 그 가스터빈실 모양을 잠시 볼 텐데요. 가스터빈실을 바다에서 인양할 때는 이 모습이었습니다. 최초로 인양할 때 이 가스터빈실 바닥 철판을 인양하는 민간 회의사에서 찍어서 홈페이지에 공개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평택 이함도에 현재 전시 중인 가스터빈실 바닥 철판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 떨어져 나간 부분은 바로 이 가스터빈실 철판 이쪽 부분을 그대로 들어다가 여기에 끼워 맞추면 이 부분은 여기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아래 바닥이 되는 부분은 여기에 딱 맞게 됩니다. 즉, 이 부분은 여기에, 아래 바닥 부분은 여기에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이 길게 패인 부분, 이렇게 서 있는 부분은 여기에 맞게 됩니다.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 움푹 들어간 부분에 맞춰지게 됩니다.
요 바닥 부분은 여기에 맞게 되고요. 좀 더 확대해 본 이 부분은 요 부분에 맞게 됩니다. 요 부분. 좀 더 옆으로 와서 좀 길게 보면 요 깨끗하게 절단된 부분이 요 부분이 됩니다. 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커다란 가스터빈이 위에 있었는데요. 이 가스터빈을 받치고 있는 받침대입니다. 이게 받침대. 받침대 바로 아래에 요 부분은 여기가 용골이 있던 자리인데 지금 부서져 나갔고요. 곧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 깨져나간 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요 부분이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사실은 굉장히 큰 부분인데 사진을 멀리서 찍어서 작아 보이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끼워 맞추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부분을 반대편을 제대로 확대한 것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고요. 이 자리가 요 부분이 되는데요. 요 부분이 되는데 용골이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이렇게 떠 있어요. 이렇게 위로 떠 있는데 그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자, 잘 모르셔도 그냥 그런가 보다 위치만 대충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최초의 충격이 왼쪽에서 와서 꽝 부딪히면 이 가스터빈실 바닥 철판으로 보면 오른쪽에서 이렇게 부딪힌 게 됩니다. 꽝 부딪혔어요. 엄청난 충격이 온 겁니다. 여기 지금 굽어진 거 보이죠? 이 철판들이 횡 쪽으로 굽어질 정도로 엄청난 충격이 와서 이 부분들이 순식간에 철판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예상치로 보자면 이렇게 있을 때 꽝 닿았을 때 거의 한 이 정도 흔들려서 다시 제자리로 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흔들리면서 들어갈 때 이 부분들이 깨지면서 떨어져 나갔고 그리고 워낙 큰 튼튼한 제품이기에 다시 자리로 돌아온 것으로 봅니다.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이것은 그 순간에 용골이 여기에 있던 용골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요. 충격은 옆에서 왔습니다. 충격은 옆에서 왔는데 옆으로만 움직였다 제자리로 왔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충격이 옆에서 왔는데 90도에서 온 건 아닙니다. 약 평균치로 45도 방향에서 옆으로 쳤습니다. 45도 옆으로 치는데 아래쪽, 이 가스터빈실 아래쪽과 옆부분을 거의 동시에 이런 직사각형의 모양을 가진 물체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쳤습니다. 이렇게 꽝. 예, 순수하게 90도 옆에서 친 건 아니고 순수하게 아래서 90도 친 것도 아니고 그 중간 45도 방향에서 평균 45도로 보고 이렇게 생긴 물체가 이렇게 꽝 쳤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옆으로 밀린 건 아니고 45도 방향으로 이 정도 갔다가 돌아왔겠죠. 이 정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용골도 부서지고 떨어져 나오고 이 철판도 옆으로 친 것보다는 손쉽게 위로 살짝 올리는 45도 방향이므로 손쉽게 꿍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여기서 이 정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변화를 겪은 겁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 보조대, 보조 지지대, 철판을 지지하기 위해서 보조를 설치한 것들이 많은데 이것들이 모양을 보면 대체로 자기 모양을 유지하고 있고 철판도 자기 모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간 위로 끝부분이 휘긴 했는데 대부분 자기 모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대편도 웬만하면 여기에 끼워 맞추기 편하게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야겠죠. 이게 살짝 위로 올라갔으면 좀 이렇게 위로 좀 있다든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 끝부분이 살짝 위로 올라간 것들은요. 만약에 반대편에 있는 이 두 개의 이것만 본다면, 두 개의 보조대만 본다면 이 가스터빈실 쪽이 위로 살짝 올라가 있다는 것은 반대편에 있는 이 짝은 위로 향하고 있을까요? 아래로 향하고 있을까요? 예, 파손 형식을 보면 이게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반대편 것은 위로 올라가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아래를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한 번 칠 때 밀려서 다시 내려오고 부러질 때는 이 가스터빈 실이 밑으로 약간 처지면서 나중에 부러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약간 아래로 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짝이 맞습니다. 즉, 반대편은 아래로 좀 숙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파손될 때의 형태를 좀 생각해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요, 이 파손된 반대쪽은 이렇게 향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 같은 모양을 하고 있거나 최소한 여기에 짝을 이루기 위해서 아래로 약간 숙이고 있어야 되죠. 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반대가 되는 쪽은 하늘을 보고 있거나 아래를 너무 많이 보고 있거나 그러면 안 되고 최소한 같은 상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살짝 아래를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용골도 여기서 떨어져 나갔는데 용골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의 이 각도를 유지하거나 아래를 살짝 바라보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증거가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가스터빈실 철판에요. 이게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한번 파괴되고 다른 투터치가 좀 힘든 경우에 속해요. 이 부분은 그리고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왼쪽 방면에는, 왼쪽에 있는 카바에는 흔적이 있어서 매우 복잡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긴 단순하단 말입니다. 반대편은 최소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서 여기를 보자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과연 이 모습의 반대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느냐를 보면 여기에 제2의 힘이 가해졌는지 안 가해졌는지 알 수 있다는 뜻이죠.